번째 이슈는요. 그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이번에 일본 사도광산 그 심사 관련해 가지고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류 결정.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고소하죠. 너무 당연한 거. 일본 니카타현 그 사도시에 있는 사도섬 있잖아요. 사도섬. 사도섬에 있는 건데 그 사도광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자문기구 심사에서 이 보류 결정이 난 거예요. 왜 보류 결정이 났냐?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7일 날 기사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코모스라고 있습니다. 이코모스가 뭐냐면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 이코모스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 이거 보류를 권고했다는 거죠. 물론 자문위가 권고했다고 보류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언제 나느냐? 결정은 다음 달 21일에서 31일 동안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21개국이 참여해가지고 투표를 결정하거든요. 원래는 만장일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3분의 2만 나와도 등재가 돼요. 그런데 자문위에서 사도광산은 보류해야 돼. 지금 등재하면 안 돼. 그렇게 권고를 한 거죠. 권고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런데 우선 권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코모스의 권고는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류가 난 겁니다. 보류라는 거는 미비한 것이 있으니까 미비한 것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재해. 그런 의미죠. 기사에 나오지만 다음 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뉴델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열리거든요. 여기서가 역할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21개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한국의 반대. 한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이. 왜? 지금 사도광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한국이 아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사도광산 끌려가갖고 한국 사람 한 1,100명이 여기서 강제 노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빼냐 누냐 가지고 일본이 계속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직접 연관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섬은요, 일본 니카타현 그에 속해 있지요. 사도 가시마 섬을 말합니다. 여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가시마 섬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도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섬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우선 뭐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 한 절반 크기예요. 절반 크기. 그 제일동포들이 그 북한 원산으로 그 만경호 떠난 적 있잖아요. 그때 만경호 떠날 때 요 사도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섬이 아니야, 사실. 우리 잘 몰라, 한국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에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하면서 그게 좀 이슈가 된 거죠. 왜? 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노역자들이 1,000명 이상이 끌려가갖고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광산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산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군함도 관련해갖고 광산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군함도는 탄광이에요, 탄광.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은광입니다. 은과 금. 사도광산은요, 그 처음 나오는 게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저기 헤이안 시대면 언제입니까? 일본으로서는 거의 뭐 그때 AD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가마쿠라 막부 성립할 때까지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사실은 일본에서 이
알려져 있는 광산이죠. 근데 이 광산이 특히 그 역사에 딱 중요하게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 막부 시대입니다. 아니, 막부 시대 전에 그 전국 시대 때, 전국 시대 때. 그때 1542년이죠. 1542년에 이 사도 광산에서 사도에서 그 은광이 발견돼요. 은광 4개 발견된다고요. 그래갖고 그때 이 당시 전국 시대였고 나중에 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광산에서 나오는 이 자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갖고 정보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광산은 우리 한반도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막부 시대 때, 그러니까 막부 시대 전에 히데요시가 조선 그 임진왜란 일으킬 때도 그런 자금 같은 것들을 사도광산에서 끌고 왔고, 나중에 그 이후에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본의 그 군국주의 시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그때도 그 돈을 그때는 이제 금강이죠. 금강으로서 군자금을 대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 사도광산이었거든요. 에도막부 때는 이제 금강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요 사도광산은 일본 역사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의미가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한반도하고도 연관이 있고, 실제로 일본의 이런 전쟁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침략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자금줄을 내던 곳이 사도광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냐? 유네스코에는요 항상 긍정적인 의미의 역사만 등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어. 일본 애들은 지금 이걸 등재를 하는데, 지금 일본 애들이 나쁜 놈들인 게 뭐냐면은 사도광산의 역사를 이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사도광산의 역사를 다 등재해야 되거든요. 에도 시대 때, 그러니까 에도 시대 이전, 에도 시대, 그리고 메이지 시대, 군국주의 시대 때 이 사도광산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를 다 제대로 기재해서 그걸 알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들이 볼 때도 군국주의 시대 때,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의 이런 모습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얘들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사도광산을 등재하는데 기록은 19세기까지만 할게. 그지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이지 시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19세기, 20세기 말고 그냥 19세기까지만 등재를 할게. 한국이 싫어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그 군국주의 일본 시대 때에 사도광산은 빼고 그 앞에 이야기만 할게. 앞에 이야기만. 지금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번에 유네스코 자문위에서 안 돼 한 겁니다.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산의 대상 기간을 에도 시기인 16에서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해서 조서진 강제 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금 요번에 유네스코 자문위에서 전체 역사 이거 다 반영해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번에 이 보류 결정한 게 아까 말했던 이코모스인데, 이코모스에서 사도광산 전체 역사 보여줘야 한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정말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이 쪽발이 새끼들이라고 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뭐 일본 사람들 정직하다,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막 그런 식의 교육을 저 때만 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일본 사람은 청결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막 그런 식의, 저는 진짜 뭐랄까 이런 주입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겠어. 그런데 일본 놈들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이 개개인들 말고, 개개인들은 모르지 내가. 그런데 그 정부 입장에서 이 국가가 하나의 그냥 이 국가라는 단체로 봤을 때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정말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새끼들. 요번에 사도광산 문제만 하도 그래요. 그 역사를 제대로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한다고 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내용은 싹 빼고 그냥 에도 시대 얘기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후한무치한 새끼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사실 그 앞에 일본이 군함도, 우리는 영화 때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군함도가 뭡니까? 하시마잖아요, 하시마. 그래서 하시마 탄강도 지난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일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 이 하시마 탄강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그때 유네스코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가 이 하시마 탄강, 군함도 탄강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있었던 그 뭡니까? 조선인 강제 노역 역사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기록해가지고 이거 알리겠다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그 내용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재가 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제대로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알렸어요? 알리긴 뭘 알려요. 도쿄에 그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이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장에다가 하시마에서는 강제노역이 없었다. 학대나 차별은 없었다. 라는 그런 자료를 남겨가지고 그 당시에 유네스코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아주 강경하게 유감을 표했어요. 너 왜 거짓말하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양아치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게 2021년 7월달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네스코가 뭐라고 했냐? 일본한테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 이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은 조선인 강제징역을 노역한 거를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기리는 이 내용도 만들고 그거를 정보도 넣겠다고 했는데 하시마에서는 차별이라든가 학대 없었다. 그따위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15년 해당 시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위의 권고에 따라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 안내와 희생자를 추모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각 시설의 역사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이 필요하다.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또 뭐 하는 겁니까? 사도광산 등재하겠다는 건데 아예 이것들은 조선인 그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역사는 빼고 우리는 그냥 19세기까지만 등재를 할게 한 거죠. 근데 유네스코가 안 돼. 하려면 다 해야 돼. 다 포함시켜야 돼.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일본을 어떻게 할지. 그때 사도광산 등재할 때처럼 알았습니다. 우리가 등재하고 나서 조선인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거 우리가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 기리는 거 만들고 그 역사적으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또 할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약속한 다음에 안 지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대한민국 외교부예요. 현재 외교부는 지난 금요일 날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약에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 반영을 안 되면 사도광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 반대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말 이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거죠.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관련해 갖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정부거든요. 나는 이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일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에 대해서 조선인들에 대한 이런 이 강제 노역 관련해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남기지 않고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과연 끝까지 반대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굴욕적이고 진짜 너무나도 철저하게 진짜 이 뭐디라고 해야 돼, 이 순회적인 태도를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거를 엄청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도와주는데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최대한 일본한테 웬만하면 인정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겠지. 근데 과연 일본이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그 사도광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기재할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할 때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한국 정부가 강하게 사실은 비판하고 강하게 입장을 얘기했으면 이렇게 일본이 쉽게 그냥 오염수 방출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윤석열 정부가 다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과연 사도광산 문제는 이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